쿠션은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꿈꾸던 바다와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예상치 못한 스릴을 만나러 갑니다. 대자연의 주인과 함께 유영하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다 보이네. 다 보여. 오, 멋있다. 음식에 담긴 정성과 엄청 큰데? 고유한 전통을 맛볼 수 있는 곳. 여기는 세부입니다.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의 국가 필리핀. 태평양과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들 중 세부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알려져 있죠. 저도 필리핀에서 머물던 10년 동안 가장 즐겨 찾은 섬인데요. 대도시의 활기와 남국의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곳이죠. 또한 세부는 역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첫 수도이자 최초의 스페인 정착지로 섬 곳곳에는 많은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에스파냐 탐험가 마젤란이 세운 십자가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이곳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여기가 바로 마젤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마젤란 십자가는요, 1521년에 세부의 주장 라자 후마본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젤란이 여기 십자가를 꽂은 곳이에요. 해안가에 세웠던 십자가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이라는데요. 천장에는 마젤란과 같이 온 발데라마 신부에게 세례를 받는 세부의 왕 라자 후마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십자가는요, 500년이나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겉에가 되게 깨끗해요. 그게 사실은 원래 십자가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걸 탈취해 가려고 해서 그 위에 나무함을 덧대놓은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 주변으로 많은 여성들이 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초의 빨간 색상이 아기 예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Anong binibenta niyo? Kandila po. Candle? Ito, bakit may candle po dito sa harap ng Magellan's Road? Para po sa family, ipagdasal po yung mga family. Ang sasal ng family? Para po sa good health, success, travel, and business. Ay, talaga. Sa ngalan sa mga anak sa Jesus Christ Santo, mahal na Senior Santo ninyo, Mama Mary. 시누그 또는 시눌루그라고 부르는 이 동작은 물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술루그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는데요. 자연의 정령을 믿던 세부인들의 토착 신앙과 가톨릭 신앙이 융합된 기도의 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호하기 위해 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봉헌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앞으로의 여정이 무사히 이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마젤란 십자가 옆에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산토니뇨 성당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필리핀에서 산토니뇨 성당은 종교의 뿌리가 된 중요한 순례지라고 합니다. 약 500년 전 마젤란이 세례 선물로 라자 후마본에게 전달했다는 아기 예수상이 이곳에 보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여러 번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훼손을 피한 아기 예수상에 기적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는데요.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이 굳건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도시를 조금 벗어나 볼까요? 섬을 여행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바다의 푸른 빛과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세부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는 탈리사이라는 곳이에요. 가족들이랑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가족 모임, 외식을 하러 많이 와요. 여기에 외식하면 빠질 수 없는 필리핀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려 합니다. Meron pa ba kayong budol fight? Meron po, meron. Meron? Meron po. Tsaka buko juice. Buko juice. Thank you po. 주문과 동시에 다양한 해산물이 차례로 프라이팬에 오릅니다. 능숙한 요리사의 손끝에서 맛깔스런 음식들이 뚝딱 완성됩니다. 그런데 조개탕을 제외한 모든 음식이 그릇이 아닌 바나나 잎 위에 차려집니다. 음식과 밥을 맨손으로 즐기는 필리핀 전통 식사법. 부들파이트를 즐기기 위해서죠. 제 거 오나 봐요. 엄청 큰데? 세상에. Ano ba yan? Lahat para sa akin? Yes po. 와, 메뉴 엄청 푸짐하네요. 우리 돈으로 65,000원이면 이런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얘는 방우스라는 생선인데요. 이렇게 배를 쫙 갈라서 넓게 펴서 구워서 먹어요. 이거 필리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치구이 같은 맛이 나요. 살이 안에서 고소하게 바스스 부스러지는 이 맛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네요. 스피드 아도보. 식초, 간장에 재워둔 재료를 졸여서 만드는 아도보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고안된 음식이라는데요.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고요. 이거 지금 색깔이 까만 게 먹물이랑 같이 버무려서 요리를 해서 색깔이 이렇대요. 이게 부들파이트의 매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색깔의 형형색색의 맛있는 요리들을 쭉 늘여놓고 눈으로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들파이트를 다른 이름으로는 까마얀이라고도 해요. 까마얀의 까마이는 필리핀 말로 손이란 뜻이에요. 전쟁을 나가면은 식기류를 들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릇 대신에 바나나 잎을 두고 수저나 포크 이런 것 대신에 손으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를 마치면 치우기도 빨리 치우고 가야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치우기도 바나나 잎을 돌돌 말아서 싹 버려서 치우면 되니까 음식을 놓기도 편하고 치우기도 편해서 바나나 잎과 손만 식기류로 써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것도 부들파이트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족발이에요, 족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인데요. 간장에 좀 식초에 찍어서 이른바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 세상에 너무 부드러워. 진짜 재료도 그렇고 요리 방식도 그렇고 환상의 조합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요리예요. 크리스피 바타 너무 맛있어요.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삶의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공고히 했던 옛 필리핀 사람들의 지혜를 되새겨 봅니다. 세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다죠. 하지만 저는 세부의 아침을 만나러 산으로 향합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섬 세부의 전경을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이 세부에서 제일 높은 산인 오스메냐픽에 오르려고 합니다. 지금 안개가 가득 꼈는데 해가 뜰 때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동안 세부로 여행을 자주 왔었지만 산에 오르는 건 처음인데요.
산의 정상에 오르면 세부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듯 안개로 둘러싸인 오스메냐 피크는 과연 제게 어떤 풍경을 보여줄까요? 이른 아침에 안개도 많이 껴있고요. 뭔가 그리고 여기 돌들이 조금 미끄러워요.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침 이슬이 내려앉아 오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Ano pong ibig sabihin ng Osmeña Peak? Osmeña Peak. He is discovered from here in Osmeña, this side. Kaya pinangalan ng Osmeña Peak siya, umakyat siya dito. 노련한 가이드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 돌로 된 여기 위에가 세부에서 제일 높은 정상이래요. 와. 드디어 오스메냐 피크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히면 어떤 풍경일지 자 한번 해 뜰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일출을 기다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개가 점점 더 짙어져 갔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 시간이 귀한 여행자이지만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저기에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짙푸른 풍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탈룽은 산맥을 이루는 크고 작은 언덕들과 바다 건너 네그로스 섬까지 눈앞에 그야말로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아니 아까는 어둡고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예쁜 꽃밭이 있네. 근데 화분이구나. 앞만 더듬으며 나아갈 땐 보이지 않던 풍경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Anong pangalan ng mga bulaklak to? Impatient. Impatient? Yung mother ko po. Yung nanay niyo? Ano po? Ako po ang nagkano to, tagya. Tapos, sige. Bakit Sa- naka-rain shoes po ba kayo? Opo. Bakit? Kasi sa farmer po namin dito. Farmer! Opo. Saan ba? doon? 한번 가볼게요. Hindi. 아, 여기 지금 매점 주인이신데 Malapit lang. 농부시라고. 알라. doon ba? May farmers naman. 저기에 지금 농부들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오스메냐 피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널따란 채소밭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만탈룽우는 고랭지 채소가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늘한 기후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 강원도를 떠올리게 하죠. Ito, mataas na bundok, diba? Opo. Pero bakit yung may farm na dito? Iba ang lupa dito at saka baba. Dito malambot. Doon sa baba, hindi malambot. Kasi matigas kapag may init ngayon. 해발 700에서 800m에 위치한 만탈룽우는 세부의 채소 바구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배추와 양배추, 그리고 무와 감자까지 1년 내내 다양한 채소가 수확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배추를 뜯어주셨는데요.
아, 흙내음이 나요, 여기서. 크기는 작아도 배추의 싱그러움이 느껴집니다. 어머! 풀향이 입안에 싹 감돌아요. 이거 제가 평소에 배추 먹거나 할 때는 몰랐는데 이 풀내음이 이게 입에 들어오는 게 엄청 강하네요. 식감이 정말 아삭했는데요. 만탈롱원의 배추는 다른 배추에 비해 수분 함량이 높고 배춧잎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Saan po kayong binibenta ng mga bechay? Sa palengke doon sa doon palengke may Mantalongon dia may palengke. 안달롱원 palengke? 오스메냐 피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수확한 채소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는데요. 한적한 동네에 여기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만탈롱원 시장입니다. 주로 상인들이 찾는 도매시장이라는데요. 새벽에 막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이 분류를 마치고 시장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을 찾는 농부들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요. 고도가 높고 길이 거친 곳에서 작물을 키우는 농부들은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수확한 채소를 큰 바구니에 실어 직접 운반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커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저기 올려놓으시네요. 세상에, 아이고.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궁금한데요. Ilang kilo ba to? 142. 142kg을 지금 등에 지고 오셨대요. 132가 아니또? 100kg이 훌쩍 넘는 바구니를 둘러매고 산길을 내려오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방금 저한테 한 포기를 딱 뜯어주셨는데 어머, 얘가 되게 엄청 지금 차가워요, 여기가. 지금 밑에 이렇게 아직 촉촉하고요. 밑에 차갑고 배추 향도 나고요. 김치만. 김치 맞아요. 여기 이분들도 김치를 아시네요. 김치 만드는 배추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네요. 농부들의 땀이 키워낸 이 한 통의 배추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만탈롱원의 채소는 세부섬은 물론 보홀, 네그로스, 드마게티 등 인근 섬까지 팔려갈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Saan po kayo punta? Cebu? Pero dito na talaga yung sakay? Sili Labuyo. Cebu. Bakit nandito po ba kayo? 4 hours ang biyahe namin. 4 hours? 4시간이나 걸린대요. Tayo nandito? Nasakayan? Mamayari kami dito sa mga gulay. Saan po? Saan po yung mayari? Saan? Punta kami sa Carbon. Carbon? 세부의 아침을 여는 농부들의 활기찬 기운과 미소를 마음에 품고 저도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오스메냐 피크가 속한 반디아는 언덕과 협곡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와산 협곡을 따라 내려가며 즐기는 스포츠가 인기라는데요. 시원한 급류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바다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즐기는 스포츠라니 너무 기대됩니다. 카와산 협곡으로 떠나기 전 가이드가 다가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여기 카메라 같이 안 돼요. 핸드폰 기차도 같이. We swim in no option. Swim in jumping all the way. 핸드폰하고 고프로는? 역대급 촬영이 되겠는데 이걸로 다 해야 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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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기능이 있는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 최소한의 짐만 소지한 채 협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올라간다!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처음엔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푸른 숲을 눈에 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걱정보단 설렘이 더 커지더라고요. Salamat po. 나이스 라이트. 야, 이 오토바이 타는 거 봐도 엄청 재밌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영하는 게 이게 정글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어요. 야, salamat po sir. 카와산 협곡으로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인 짚라인을 타고 이동을 하려 합니다. 필리핀 와서 바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데서 뭔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거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짚라인 타는 곳이 높이가 높아 많이 떨렸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을 딛고 내려다볼 땐 무서웠던 높이가 줄에 의지해 이동을 시작하니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되어 날아가는 듯 자유로움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와산 협곡을 즐기러 떠나볼까요? 협곡을 따라 내려가는 코스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것은 반디안 코스입니다. 여기 계곡에 한 발자국 가까울수록 조금 더 시원해지고 있어요. Lalo na sa baba ma'am, maganda doon. 너무 힘들어. 캐니어닝은 깊은 협곡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급류를 타거나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레포츠입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대자연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나 이거 뭐야? 우와, 너무 멋있다. 약간 그 시작 부분부터 너무 멋있네요. 계곡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절경을 눈에 담아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첫 번째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높이가 무려 4m에 이릅니다. 점프 4m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두려움이 짜릿함으로 바뀝니다. 사실 뛰기 전에 엄청 높아 보이고 무서웠는데 뛰니까 또 재밌네요. 별거 아니네 4m. 자신만만했던 순간도 잠시. 이번에는 또 다른 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곡물을 타고 내려가는 것까진 좋은데 뒤로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Korean always fighting, no Paco. Bye bye. 캐니어닝을 즐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동행하는 가이드의 말을 따르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갈수록 자신감이 붙어 점점 더 신이 나고 즐겁더라고요.
happy and exhausting. Since last year, and really had a good feedback. The nature.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곡을 만나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며 진정한 휴식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장장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캐니어닝에 배가 출출해질 즈음 침샘을 자극하는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Doon, ano po meron doon? Paakyat, ma'am, daan. Akyat? Akyat na daan? Daan namin. Daan nyo. Meron na. Yung sa bundok. Oo. Akyat sa bundok, ma'am. 뭐야? 이렇게 캐녀닝 하는 중에 먹는 이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살면서 먹어본 소시지구이 중 손에 꼽히는 맛이었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Hello baby, ilan taon ka na? 7 lang? Tapos yung sa, starting point pa? Yeah. Na-try mo ba yung zip line pa? 아니, 7살짜리 아이가 아까 그 짚라인도 타고요. 저 위에서부터 캐녀닝을 하고 내려왔대요. anong nararamdaman mo? Scared. 아이도 조금 무섭다고 합니다. 정글을 따라 걸으며 캐니어닝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와! 야, 진짜 절경입니다, 절경! 우와, 멋있어! 아, 여기가 바로 카와산 폭포입니다. 여기 이 카와산 이 캐녀닝 하는 중에 제일 메인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너무 멋집니다. 석회 물질이 다량 함유돼 에메랄드 빛을 띠는 카와산 폭포. 꿈결 같았던 카와산에서의 시간을 폭포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과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는 먹는 즐거움이죠. 오늘은 필리핀의 대표 음식을 찾아 떠납니다. 세부 도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카르카르 마을입니다. 여기는 레촌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저기 곳곳에 통돼지구이가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거리가 고소한 레촌 냄새로 가득했는데요. 레촌은 젖먹이 돼지를 뜻하는 스페인어 레초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4개월에서 6개월 된 어린 돼지가 사용되는데요. 어린 돼지라고 하지만 레촌 한 마리면 성인 10명 정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Morning! Magkano po itong isang Ang buo na lechon. Ito po, How much is this? 10,500. Tawad? Kailan kasi yung namin yung... Sandali lang ha, ma'am. May party po ba? Sa amin po. Ano po? Birthday ng kapatid ko po. Birthday ng kapatid mo? Ay talaga, birthday ba? Dito kasi kami bumibili. Okay namin kasi ito. Oh. Masarap yung lechon nila. Spicy, crunchy as me. 레초는 결혼식이나 생일 등 큰 잔치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특별한 음식인데요.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우리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아, 이 바삭바삭한 부분 한번 맛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이, 살라맛 po. 고기에 껍질을 싸서 진짜 맛있어.
맛있다. 완전 껍질 바삭바삭하고요. 과자같이 부서지면서 촉촉한 고기가 씹히는데 간도 딱이고 너무 맛있네요. 먹어봐야겠다 이거. 빼고 이상 플라토, 이상 월델포. 레촌을 통째로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손님들을 위해 잘게 나눈 조각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파인애플, 양파, 마늘 등을 끓여 만든 특제 소스까지 뿌려주시더라고요. 100g당 우리 돈으로 1,400원 정도라고 하니 부담 없이 즐기기에 딱 좋은 가격이죠? 자, 지금 레촌을 시켰는데요. 레촌을 먹을 때 여기 아차라라고 파파야랑 식초랑 넣고선 살짝 발효시킨 물김치 같은 것도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뿌소라고 이게 모양이 심장 같다고 해서 심장을 뜻하는 뿌소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껍질 너무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여기도 너무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요. 세상에. 돼지 기름은 싹 빠지고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또 속살은 육즙이 가득 안에 갇혀 있었나 봐요. 탱글탱글하게 살도 살아있고 너무 식감적으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레촌 먹어본 레촌 중에 최고예요. 세부에 오면은 꼭 이 까르까르 마을에 레촌 마을 꼭 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머물며 많은 레촌을 먹어봤지만 카르카르 마을의 레촌은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마침 레촌 작업장이 멀지 않다고 해서 한 걸음에 찾아가 봤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서자 돼지를 굽는 열기가 피부로 느껴졌는데요. 돼지고기를 골고루 익히면서 표면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숯불 위에서 쉴 새 없이 돼지를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를 다 익히려면 보통 2~3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크기가 큰 돼지는 4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답니다. 와, 세상에. 아니, 보통 식당에 가면 구워진 게 팔지 이렇게 숯불에 직접 굽고 계시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맛있구나, 이게. 돼지를 구울 때는 전통적으로 대나무를 사용했다는데요. 바람이 통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네이티브 레촌이야. Because I use this bamboo. 만보까야. Lolo ko pa nakadiscover ng lechon na walang bitsin. Yung patriotis lang ilalagay. At ito ginagamit niya. It smell. 아는 봐요? 바큐티스? 아, 이게 약간 향신료인가 봐요. 바큐티스라는 향신료인데 레몬 향이 나는 듯하면서 달콤하면서 약간 새콤한 느낌까지 납니다. 레촌을 조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는데요. 바로 마닐라 레촌과 세부 레촌입니다. 돼지를 돌려 굽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돼지 속을 채우는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는데요. 세부 레촌에만 허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파인애플 즙을 첨가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든다는데요. 하지만 레촌의 맛을 완성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깊어가는 세부의 밤, 그냥 보내기 아쉬워 도심에 위치한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카본 야시장인데요. 떠들썩한 분위기에 시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절로 흥이 오릅니다.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려는 음식점들은 앞다퉈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데요. 야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저녁 메뉴를 결정하려 했는데 오히려 고민만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자리도 마련되어 있네요. 올라오면 되겠다.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필리핀 사람들과 관광객 모두 이곳을 많이 찾는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음식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Wow! Is it nice? Tastes very good. You go there and go eat it. It's very, very good, very tasty, and ask for a little bit spicy. On the way there, near the end, on the left side. 포장마차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길을 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오래 헤매지 않고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였는데요. 와, 진짜 육수가 해산물 육수가 가득 우려나서 진짜 맛있겠어요. 해물찜 한 접시를 주문했는데요. 정말 푸짐하게 담아주시더라고요. Ito po, isa. 30 ito po. 해물찜과 곁들여 먹으면 좋을 해조류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Hello. 아, 맛있겠다. 세부 바다는 다양한 해산물이 연중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한데요. 재료의 신선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해조류의 이름은 바다포도인데요.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포도알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바다가 내어준 풍요로운 선물들로 저녁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와, 해산물 종류가 너무 갖가지 많이 있네요. 우와, 오동통통한 거 봐. 크기는 작아도 속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조그만 게 안에 어쩜 이렇게 꽉 찼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입안에서 게살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게살 너무 달달해요. 달달하니 너무 맛있다. 와, 밥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어. 아, 이게 그 필리핀에 있다는 그린 홍합. 이게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이거를 일부러 이것만 사서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린? 향긋한 세부의 바다 내음이 입안에 퍼집니다. 너무 신선하다. 응? 여러 해산물 위에 토마토 페이스트 소스를 싹 얹어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크림도 넣어주셨대요. 크림이랑 마가린이 섞여서 입안에 이 맛이랑 향이 오래 감돌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온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맛? 이거 지금 샐러드는 이 해조 위에 간장을 뿌려줬어요. 이 작은 고추를 많이 먹는데 직접 먹으면 너무 매워서 안 되고요. 이렇게 먹는 거 위에 이렇게 뜯어서 얹어 놓으면 느끼하지 않게 맵싹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짭조름한 이 해조 맛이 싹 터져 나오는데 너무 식감이 재밌네요. 맛 좋은 음식은 기본, 흥겨운 음악은 덤입니다. 카본 야시장을 찾아야 할 이유죠. 각자의 방법으로 야시장을 즐기는 사람들. 세부에서의 흥겨운 추억 하나를 더합니다. 세부에 왔는데 바다를 만나지 않고 떠날 순 없죠. 바다의 진정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곳 오슬롭으로 향합니다. 오슬롭은 세부섬 남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특별한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 해양 생물을 보러 가는 입구인데요.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줄이 엄청 길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해안가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고요. 이 작은 마을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인근 바닷가에 고래상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고래상어를 만나러 가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멸종 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Just give them way and let them pass. Have you tried it before? No, first time. First time. Yeah, we are so excited to see the fish. Yeah, very. Oh my god. Ai, eu espero que seja passeio muito bonito, agradável e estou bem ansiosa. 먼 바다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고래상어가 오슬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필리핀의 전통배 방카에 올랐습니다. 와, 저기 바다 위에 햇빛이 이렇게 부서지는 게 너무 보석같이 아름답네요.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Philippines. Philippines. Nagmaka po. Your boyfriend? USA. USA. It's my friend. Yeah, friend. I'm excited, and I'm nervous that I'm not going to see them. You will see them. 바다로 향해 나아가던 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지금 배가 멈췄습니다. 도착한 것 같아요. 어디? 바다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 떨려? 저 멀리 고래상어가 나타났습니다. 고래상어가 연신 입을 벌려 물을 빨아들이는데요. 무엇을 먹나 지켜봤더니 가이드가 고래상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고래상어가 오슬롭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 자라면 몸 길이 최대 18m, 무게는 20톤에 이른다는 고래상어. 큰 몸집과 달리 플랑크톤이나 크릴새우 등을 먹고 살아 조용한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쌍둥이 한 마리가 엄청 크고 귀여워요. 어찌나 순한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물지도 않고 먹이만 먹고 슝 지나가요. That's so close. Be careful, they're gonna eat you. Thank you. 고래상어를 보러 오는 관광객 덕분에 오슬롭 주민들이 큰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디 이 고래상어들을 바다에서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